수요가 괜찮고 근데 대신 내 조건에 맞는 거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설날이기 때문에 지금 한다 그러면 이제 추석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국회 상품 비율이 크면 내가 조금 활동하기가 어렵다, 광고비가 좀 많이 깨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Z 상품 비율이 높은 거가 이런 키워드를 써야지, 이런 키워드가 전환율이 높거든요. 전환율이 높다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임장관 셀러 까모입니다. 소싱은 어떻게 좀 재밌나요? 재미있을 때 있고 재미없을 때 있는데 방향성이 맞나? 근데 네. 또 남들이 잘 판다고 해서 내가 잘 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어, 뭐 내가 잘하는 분야를 어딘지 모르겠고 아직은. 네. 근데 내가 잘 아는 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처음에 접근이 쉬운 걸 해야 되냐? 아니면 많이 넣는 걸 해야 되냐? 이 기준점이 항상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좀 많이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등록이 여러 카테고리에 다양하게. 내가 뭘 많이 팔지도 모르고요. 다양한 카테고리로 등록해 보는 게 좋거든요. 저도 지금 사입을 하면서 지금도 다양한 카테고리에 막 이쪽 저쪽 스포츠면 스포츠, 자파, 유아까지, 그리고 다양한 뭐 인증이 필요한데도 카테고리를 한번 시험해 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이나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갈 건 아니더라도 초보자분들의 그 기준에 맞춰서 다양한 카테고리에 등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 나가냐, 뭐 남이 잘 나가는 걸 내가 판다고 해도 잘 팔 수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어차피 조금 차차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도 맨 처음에는 남들이 파는 거를 그대로 올리면 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상품을 잘 팔 수 있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상품들을 등록해보고 다양한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봐야 돼요. 근데 다양한 카테고리를 등록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내가 약간 스포츠 쪽을 네. 잘 모른다 하면 그쪽으로 접근 안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번 트라이를 해봐야 될까요, 먼저? 그렇게 물어본다면 처음에는 접근 안 하는 게 좋죠. 제가 맨 처음에 파는데 저는 이런 남성 쪽을 아무래도 맨 처음엔 하겠죠. 어차피 카테고리는 다양한데 근데 내가 굳이 여자 스타킹을 맨 처음부터 팔진 않겠죠. 이런 쪽으로는 안 가겠죠. 근데 실력이 늘고 거기에 수요가 충분히 있다면 접근을 하겠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내가 아는 분야도 소 카테고리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양한 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다양한 키워드를 알게 되면 점차 넓히면 돼요. 근데 단순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맨 처음에 내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스포츠 아대, 스포츠 뭐 무릎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더라도 스포츠 아대, 내가 남자니까 남자의 가볍게 양말, 남자의 모자, 뭐 이런 남자의 지갑, 이런 가벼운 것들, 남자의 헤어밴드 뭐 이런 식으로 넓게 퍼지라는 거지. 최대한 넓게 퍼지라는 거지. 운동 좋아한다고 운동에 묻은 스크랩을 다양하게 다 발까지, 팔까지 운동에 가는 것만 하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거를 최대한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약에 운동 쪽을 올렸는데 운동 쪽이 괜찮다. 그럼 운동 쪽에 이제 그거의 소 카테고리로 또 등록을 하는, 그러면 그 시장을 조금 알아가게 되거든요. 가격대만 봐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다양한 카테고리를 등록하는 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볍게 살 수 있는 가격대 낮은 거를 일단 조금 처음에 시도를 해야겠네요. 맞아요. 낮은 걸로, 진입장벽이 좀 낮은 걸로 누구나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런 가격대가 10,000원대일 거예요. 10,000원대가 제일 만만하니까 초보자분들은 우선은 판매를 10,000원대로 해보시는 게 좋죠.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뭐 3가지가 있는데 1인 셀러로 시작하잖아요. 가벼운 걸로 해야 되고요. 싼 걸로 해야지 여러 번 등록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사오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를 10번 사오는 게 내가 실력도 많이 늘고 내가 다양한 카테고리에 그걸 퍼뜨리는 게 여러 가지로 좋거든요. 10,000원짜리 이거 이쁜데 근데 물건이 비싸네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내 눈에 이쁘다고 해서 그거를 가져와서 그게 잘 판다고, 그리고 좋은 걸 가져온다고 잘 파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초보자분들은 내 눈에 이쁜 거를 하지 마세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걸 가져온다고 잘 파는 게 아니에요. 나 나쁜 걸 가져오더라도 적당히 괜찮은 거를 그냥 좋은 가격에 가져오면 돼요. 근데 좋은 거를 비싸게 가져오면 그거는 소싱에서 약간 좋은 점수는 못 받아요. 이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저는 물건이 별로 내가 관심 없었어도 시장가를 알고 있는 그 카테고리인데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싸요. 한 30%예요. 만약에 중국 1688 보면 가끔 이렇게 땡처리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30%다.
그러면 그 70%의 마진은 내가 더 먹는 건데 확실하게 이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투자랑 약간 비슷한 건데 확실히 내가 안전 마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쁜 거를 훅 봐서 그게 조금 비싸더라도 1688에 있는 판매자의 화술에 넘어가서 초보자분들 많이 사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잘 팔리겠지라고. 근데 내가 화술에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쁘게 찍은 사진과 그 페이지의 연결 부분에 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한테 그런 거를 해야지 내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이 싼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쁜 거는 아니에요. 1688에서는 땡처리 같은 거는 반짝하고 팔고 반짝거리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거네요? 뭐 그래봤자 많이 벌진 않아요. 그냥 내가 한번 이런 싼 게 있으니까 팔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끝났다고 그래도 그럼 원래 가격 10,000원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가 그러면 다른 데서 물건들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더 수량도 더 요청할 수 있고 이게 어차피 판매는 내가 아는 카테고리면 나중에는 100장, 200장 이렇게 가져오는 게 겁나지 않거든요. 확실히 팔 건데. 근데 잘 모르는 데는 초보자면 샘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땡처리를 팔아보고 이거는 내가 7,000원 그 정도 가져와도 판매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충분히 내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거면 가져오는 게 괜찮죠. 가져와서 내 경험을 쌓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끝나면 그냥 끝내면 되고 그걸로 큰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초보자분들 매출 1,000만 원 이런 거에서 그걸로 큰 돈 벌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큰 돈 벌어봤자 차 한 대 사기도 힘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 경험을 해서 나중에 몇 억에 내 자신을 개발하는 거지 뭐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인생이 바뀌지 않으려면 그냥 직장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는 그냥 내 실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야. 이걸로 내가 땡처리 가져와서 뭐 남아봤자 100만 원일 거거든요. 그러면 하기가 싫어요. 내 실력으로 이렇게 바꾸면 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오히려 힘든 걸 더 하고 싶어져요. 내 실력을 키우는 거라서. 돈을 생각하면 내가 이 힘든 걸 비효율적으로 내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초보자분들 지금 비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게요. 그냥 쉽게 말해 그냥 뭐 캐릭터를 하나 키우는데 내가 달팽이를 잡다가 이제 뭐 트롤을 잡는 건 이제 그런 단계인 거네. 맞아요. 잠깐만. 지금 소싱을 하려는데 소싱을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들어가 볼게요. 우선 지금 소싱을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고 싼 거. 이거를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보자분들은 아무리 이쁘더라도 비싸고 큰 거, 빼빼 이런 거 접으면 좀 작잖아요. 근데 그것도 커요. 10개 정도 쌓아놓으면 한 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컬러가 또 두세 개 되기 때문에 가방은 컬러가 있잖아요. 10개씩만 쌓아도 20개이기 때문에 집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집은 금방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핸드폰 크기만큼 이런 게 작은 거예요. 작았고 자파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잡하지 않은 물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잡하면 분명히 불량률이 너무 높아요. 뭐 깨지는 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을 할 건 아니지만 너무 복잡한 것들 말고 자파 이런 스트랩 같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불량률이 별로 없는 거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자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고 가벼운 거는 당연히 가벼울 거고요. 그리고 싼 거. 너무 어렵네요. 어렵나요? 어느 부분이? 그냥 다이소 같은데 너무 깔려서 도대체 작고 가볍고 아니면 뭘 가져와야 돼? 마우스 패드를 가져와야 되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마우스 패드도 가져올 수도 있죠. 저도 다이소몰 지금 들어가 보시면 다이소몰에도 베스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이소몰 있는 거를 안 가져와야 될 타이밍도 있지만 초보분들은 충분히 가져와도 되거든요. 다이소몰도 그렇고 요즘같이 테무 어플 있죠. 테무 어플에도 베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테무가 확실히 싸긴 하지만 그래도 쿠팡에 적당히 그거를 소싱하면 되거든요. 인기가 있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 수요를 우리 초보자분들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거를 사야 돼요. 내가 이쁜 게 아니라 내가 이쁘다기보단 그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그런 거를 좀 캐치해서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캐치하는지를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생각한 게 있는데 요새 네. 사실 네. 결혼식이 생각보다 365일 요새 진행이 되죠. 브라이덜 샤워 뭔지 모르지만 우선 한번 좀 조회볼게요. 이런 거. 이런 건가요? 네. 240이고 근데 조회수가 240이라서 매출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초보자가 접근하기. 그러게요. 평균 가격이 높긴 하네.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샤워용품? 뭘 얘기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샤워를 같이 해요? 아니 샤워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꽃밴드하고 막 해피 버스데이 투유 요새 막 이런 거 하잖아. 벽에 붙이거나 그런 거 그런 용품들? 네. 근데 왜 샤워라고 그래? 원래
그러면 외국에서 와서 무릎 이렇게 네. 그 생일 파티처럼 이렇게 꾸미는 네. 그런 용품이구나. 근데 조회수가 좀 약해서 글쎄요. 저는 그냥 번잡스럽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우선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까마귀 조회수가 몇 정도가 진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정해진 건 아닌데 한 초보자분들은 몇 천? 근데 키워드라고 해도 만약에 가방이라고 해도 가방은 좀 세부 키워드로 뭐 작은 가방, 뭐 큰 가방 하면은 이제 또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거기도 이제 몇 천이 좀 안 되면 여자 작은 가방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나누기 나름이라서 같은 가방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작은 키워드를 노리고 하느냐 그거를 한다면 가방을 해도 괜찮아요. 작은 거에서 탈락이긴 한데 가방은 작은 키워드를 노리고 하는 게 좋긴 해요. 그것도 얘기하긴 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너무 큰 키워드 가방으로 덜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자 작은 가방 작은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몇 천 정도? 몇백은 너무 작고요. 몇 천, 900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봐도 수요가 괜찮다 그러면 좀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할 거는 작고 가벼운 거예요. 이 아이템 스카우트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 서피션으로 놔두고 브랜드 제거 눌러서 이것도 채화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만 우선은 그냥 다 보는 걸로 하고요. 날짜는 그대로 내리시는 거예요? 날짜는 뭐 최근 30일에서 검색수로 정렬을 놓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카테고리는 제 만만한 패션 작가로 놔뒀고요. 2, 3차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분류를? 1차에서만 봐도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더 좋긴 한데 지금은 컴퓨터가 느려서 잠깐만요. 컴퓨터가 여기서 3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좋긴 하죠. 우선은 그래도 제일 만만한 패션 소품으로 볼까요? 됐네요. 3차까지. 굳이 3차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1차에서도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선은 2차 패션 소품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수를 보고요. 검색수는 지금 뭐 10만에서부터 경쟁 강도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렇게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저는 거. 원래 양산도 하고 싶었는데 들여왔는데 안 나가면 어떡해 하고 이런. 근데 지금 이제 상품 올리고 하고 제가 제품 수령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는데 가볍고 싼 거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수요가 괜찮고 근데 대신 내 조건에 맞는 거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런 아빠 스타킹은 어때요? 이것도 좋긴 한데 잘 네.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메이커가 많더라고요 이미. 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가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다음 촬영 때까지 물건 3개를 그거 방식으로 뽑아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는 방식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은 우선은 양산이라 칠게요. 양산 여기 나쁨이네요. 양산 뺄게요. 아빠 스타킹은 저번 영상에 제가 찍은 게 있어서 말고 조금만 내려가서 손수건? 손수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지금 도매국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도매국에 사도 어차피 1688 사는 거랑 그런 것들은 조금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저도 처음 봤어요. 한복 머리띠? 도대체 이건 뭘까 또. 한복 머리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근데 한복이 언제 많이 입지? 경복궁 갈 때 입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가? 전주 가서나 그렇긴 한데. 한복이 아무래도 이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많이 입겠죠. 그래프를 한번 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시즌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3년 그래프인데 8월 달에 많이 입고 설날이나 추석 때 많이 입는 거예요. 그때만 수요가 터지는 거고 이런 게 시즌성이라서 1년에 2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복 머리띠를 한다면 8월 달에 팔기 위해서 이런 시즌 상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을 거예요. 지금이 이제 설날이기 때문에 지금 한다 그러면 이제 추석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즌 상품이에요.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 보면 내가 많이 팔 때는 작년 11월 27일, 12월 달부터 물건들이 시작해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는 이때 1월 말이거든요. 이때 물건들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적어도 2달 전쯤에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1월까지는 물건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준비하면 9월달 그 정도에 이거를 준비하면 되죠.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준비하는 것 중에 시즌 상품을 넣는 것도 충분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 시즌 상품을 보고 확인해보고 순서가 있어요. 시즌 언제 판매되는지 상품 확인.
타겟팅. 내가 언제 노려야 되는지, 이게 시즌 상품인지 아니면 비시즌으로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컬러를 정할 수도 있고 가격도 정할 수 있고, 이걸 처음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쿠팡에서 판매할 거잖아요. 조음이란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판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경쟁 강도는 이거는 뭐 볼 건 아니고 그냥 조음 정도?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이게 다른 이제 키워드 계속 보시다 보면 조음이면 그냥 뭐 상품 등록한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 이 키워드가 그렇게 유명한 키워드는 아니구나, 사람들이 밀집한 키워드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만 아시면 되고요. 이 로켓 상품 비율이 높다는 거는 좀 오래되고 내가 좀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Z 상품 비율이 높다는 거는 나이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내가 들어가기에 좀 그래도 괜찮다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로 로켓 상품 비율이 높고 이거 Z 상품 비율이 낮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기엔 좋지는 않은 그런 가격이 아마 싼 거나 아니면 가격이 그렇게 좋은 가격을 구하기가 힘든 카테고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비율만 본다면요. 평균 가격은 10,000원대고요. 평균 리뷰가 50 몇 개라면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카테고리는 아니고요. 경쟁 강도. 두 번째는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는 내가 들어갈 그거는 Z 상품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정도 느낌으로 우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관 키워드를 이제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연관 키워드를 볼 때는 한 번 머리띠가 있잖아요. 지금 조회수가 6,000이라고 칠게요. 여기서 조회수가 6,000이 넘는 게 없죠. 이게 메인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 제일 큰 키워드. 나이키 신발이랑 나이키가 있잖아요. 나이키 후드티, 나이키 신발이 있으면 그거는 중 카테고리고, 그러면 대 카테고리는 나이키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 카테고리 한복 머리띠의 대 카테고리라고 칠 수 있어요. 연관 키워드를 보는 이유는 이 한복 머리띠를 검색한 사람들이 어떤 걸 찾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 머리띠를 찾은 사람은 조회수가 좀 큰 것들만 순서대로 본다면 머리 장식이 필요한 거고요. 여아 머리띠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아 머리띠가 3,700이잖아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아 머리띠 찾는 사람이 예쁜 머리띠나 한복 댕기 이런 거 찾는 것보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찾는 사람들은 어린이한테 씌우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찾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용으로 파는 것보단 어린이를 노리고 파는 게 더 수요가 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잘 모르고 이 수치만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한복 머리 장식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가 전혀 모르는 거라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진짜 잘 모르겠네요. 이거를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요. 우선 이거 패스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한복 머리띠가 있으면 우선은 시즌 상품인지 확인하고요. 쿠팡의 경쟁 강도를 확인해보고, 이 경쟁 강도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고요. 절대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로켓 상품 비율과 Z 상품 비율을 해서 로켓 상품 비율이 크면 내가 조금 활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고비가 좀 많이 깨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Z 상품 비율이 높은 거가 아무래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나아요. 로켓 상품 비율이 큰 거보다. 그냥 절대적인 건 아니고 카테고리마다 조금 틀리긴 하는데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연관 키워드는 한번 머리띠에도 다양한 그 카테고리 세부 키워드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참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요를 봐야 돼요. 이 수요를 볼 때는 이 숫자 크기대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보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이걸 진짜로 하겠다 그러면 더보기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 연관 키워드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보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긁어와서 저도 엑셀을 잘하는 게 아니라서 계속 드래그 내리면 보기 편하시게. 숫자가 높은 게 좋은, 낮은 게 좋은 거. 네, 0% 낮은 걸수록 이 빨간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참고 삼아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한다고 그럴 때 이게 인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가운 머리띠는 인증이 있는지는 1382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인증센터가 있어요. 아기 머리, 한복 머리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증이 필요하냐? 아니면 경쟁사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고요. 한복 머리띠를 할 때 아기 한복 머리띠를 등록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로 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씨 머리띠가 뭔지 모르지만 여아, 아무래도 아기 쪽이 물건이 없는 거 보니까 한복 모자도 물건들이 많이 없네요. 순위를 정할 수 있겠죠? 여기 키워드가 이게 3,000인데 이걸 비교해서 내가 키워드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부 키워드를. 상품 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그냥 예쁜 머리띠가 제일 흔하게 사람들이 그냥 생각 안 하고 넣는 키워드처럼 유아 한복 머리띠 같이 이렇게 없는 키워드를, 이거는 조금 다른 말이긴 한데 이런 키워드를 써야지. 이런 키워드가 전환율이 높거든요. 예쁜 머리띠는 전환율이 안 좋아요. 전환율이 높다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광고비가 덜 들어간다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렇죠. 아직 네. 많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네. 뭐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이게 3단계 키워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이거 예쁜 머리띠는 2개고, 이 3단계는 상당히 세부 키워드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여아 한복 머리띠를 사람들은 이 여아 한복 머리띠를 찾아서 있으면 들어가면 거의 높은 확률로 사기 때문에 상품 전환율이 높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클릭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예쁜 머리띠는 그냥 예쁜 머리띠를 한번 찾아보지만 그 예쁜 머리띠 안에는 뭐 액세서리, 뭐 놀이개 다양한 기 때문에 클릭을 한다고 해도 잘 사지 않아요. 클릭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비는 있는 대로 다 쓰고 사는 사람은 많이 없는 거예요. 클릭에 비해서. 엑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어떤 키워드로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 미터처럼 40개를 등록을 했어요. 광고비가 응. 1일에 10,000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네. 어떤 상품은 광고가 되고 어떤 상품은 광고가 아예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아, 그럼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밀어주는 상품이 있는 건지 그냥 네.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약간 광고 얘기인데요. 그게 자동 광고로 돌렸어요. AI, 알고리즘 다 모르지만 그냥 제 경험상 AI는 편하긴 정말 편한데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알고리즘에서 이게 하나가 판매되면 그냥 얘를 밀어줘요. 얘가 시즌 상품인지 이것도 다 조사는 거기서 하지만 하나라도 내가 이 밀고 싶은 상품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균등하게 판매해주지 않아요. 내가 10가지 상품 중에 AI가 선택해서 얘가 잘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얘만 광고비가 10,000원에서 거의 한 9,000원, 8,000원 밀어주고요. 나머지 8개 이런 거에서 1,000원, 2,000원에서 나눠 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좀 꺼두기도 해요. 하나씩 끌 수 있거든요. 잠깐. 꺼두서 AI가 여기로 조금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조정할 수 있는데 임시 단편이고 이거는 조금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AI 하지 마시고 자동 광고란 게 있어요. 자동 광고에서 조금 폴더를 나누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캠페인을 좀 나눈다 그래야죠. 그래서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긴 하는데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자동 광고를 하고 조금 이쪽을 구매가 일어나게 하면 돼요. 만약에 김치를 밀고 싶어 하면 김치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좀 내릴 수도 있고요. 예, 매출을 조금 일어나게 하면 이쪽에 광고를 집중하게 될 거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캠페인을 조금 나누고 뭐 AI 광고가 편하긴 한데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한번 머리띠 해서 키워드를 정하고 이 상품을 여기서 제가 드리는 게 있는데 혹시 이거가 없으신 분은 여기 영상에 제가 설명란에 있으니까 거기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거를 써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되는데? 할 말이 많아. 상품을 찾았잖아요. 네. 찾았으면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그냥 이렇게 해서 띡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개를 뽑았으면 그 중에서 이제 3개를 뽑아도 확률적으로 더 괜찮거든요.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내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저는 이거를 지금 쓰는 건 아니지만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쓰면서 감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보는 그러고 모아가고 이거를 나중에 그냥 감정에 따라서 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때 왜 샀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평균 판매가는 이거를 적어두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선 후딱후딱 갈게요. 시즌은 제일 꼭대기에 찍혔을 때 8월달이고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 찍을 때 8월달이었다. 딱 명절 전에만 빡짝 팔리네요, 진짜. 이게 시즌이에요. 이거를 적절히 섞어야 되거든요. 내가 10개를 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진짜 요즘에는 우리나라 계절이 딱 2개예요. 여름, 겨울이라서 시즌 상품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안전한 게 좋기 때문에 5대5 정도? 시즌 상품 5개. 이것도 시즌 상품에 약간 큰 키워드는 아니지만 시즌 상품에 바짝 팔 수 있는 이것도 무섭거든요. 광고를 한다면 그날 이런 시즌 때는 100개 이런 수량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로스에 넣어놓으면 몇백 개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소식만 제대로 했고 가격 제대로 정했고 마케팅만 했다면 그거는 이제 같이 해볼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상품을 우리가 팔 상품을 찾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클릭하면 1688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찾기 전에 우선 쿠팡을 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파고 있는지.
그거 알려주세요, 까모님.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해서 이게 제가 손이 가서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시크릿 창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클릭 안 한 순서대로 이렇게 판매가 많이 일어난 거가 나와요. 우리가 한번 머리띠죠? 진짜로 머리띠만 나오긴 하네요. 머리띠가 이런 핑크색, 가격대도 보는 거죠. 이거는 일반 배송이에요. 로켓 배송 여기 있잖아요. 일반 배송이 많네요. 지금 많이 판매되는 쿠팡의 순위대로 하는 거고요. 판매량 순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선은 랭킹 순으로만 볼게요. 네, 판매량 순으로 보면은 시크릿 모드로 굳이 안 봐도 되긴 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면 넘어가세요. 우선은 시크릿 모드로 이렇게 본다, 봐서 안 봐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좋다 해서 이제 로켓 배송이 여기 있고 일반 배송이 여기 있어요. 일반 배송과 로켓 배송, 그로스 배송, 이렇게 판매자 배송 이런 세 가지가 있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로켓 배송은 무시하고 그로스 배송과 일반 배송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벌써 일반 배송이라서. 근데 이거는 약간 예외인 게 이 조사를 안 해봐도 아는 게 이게 가격이 7,500원이잖아요. 지금 이미지 검색이 있거든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크롬 학장 프로그램이나 웨일 학장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검색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이게 일반 배송이 1등에 있는 게 힘든데 이렇게 1등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싸다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싸게 팔 수 없기 때문에 저 아이템이 1등으로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있어서 얘만 팔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가격이 정말 싸거나. 근데 이건 가격이 정말 싼 그런 축인 것 같아요. 7,500원을 봐서는. 시장 가격이 지금 똑같은 게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여기도 15,000원짜리도 한번 이미지 검색을 해볼게요. 똑같은 상품이 얼마나 파는지. 똑같은 거죠? 맞나요? 근데 되게 비싸요. 완전히 똑같은 게 없네요. 이게 국내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AD라고 붙은 건 광고예요. 광고라서 이게 일반적인 순위고요. 그러면 저도 광고 돌리면 여기 1페이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페이지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판매되는 거에 따라서 밀어줘요. 그래서 그건 쿠팡에서 단순히 광고했다고 1페이지에 무조건 뜨는 건 아니고, 내가 광고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판매가 돼야지만 보여지는데, 그래도 쿠팡 광고는 좀 롤링이 있어서 1페이지에도 뜨긴 할 거예요.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판매자 로켓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 여기는 또 리뷰가 없고 카테고리가 조금 키워드가. 그러니까 남들이 자주 사는 그런 걸 대중성 있는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네. 조금 네. 안 찾는 것 같아요. 여기가 리뷰가 하나도 없는 게 조금 수요가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리뷰 수가 말씀대로 몇 개만 판매가 되지, 지금 일시품절이 벌써 1페이지에 나올 정도면 한 번 머리띠가 그렇게 센 카테고리는 아니네요. 그래서 로켓 배송 비율이 높았나요? 로켓 그로스 상품이 몇 개가 없네요. 잘 리뷰가 없어요. 생각보다 리뷰가 많이 없네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1688에서 똑같은 상품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소싱 해오시면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싱을 세 가지를 한번 골라와 보세요. 다음 촬영일까지. 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도 같이 하시면 좋긴 한데 다운 받으실 수 있게 연선 설명란에 적어 놓을게요. 그걸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마저 설명드리면, 중국에 내가 이미지 검색으로 해서 중국 상품을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중국 단가를 적으면 내가 5위안이다 그럼 적으면 이렇게 도매가 이렇게 적고, 내가 얼마에 팔 건지 5위안짜리 1,500원짜리를 12,000원에 판다 적어주시면 수수료나 이런 거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고 마진율이 22%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2,500원 계산되게 되어 있거든요. 링크는 상품 구매할 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더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아니면 첫 번째 그냥 이것만 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해가지고, 근데 바쁘셔서 이번에 수업 듣는 것도 있어서 10개 다 적어보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좋긴 한데, 세 가지만 이거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구해오기 쉬운 부피나 무게까지, 그리고 이런 시즌까지 포함해서 내가 3개를 뽑는 거예요. 다 여러 카테고리에서 10가지 정도 적어서 그 3가지를 뽑으시면 돼요. 이걸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궁금한 게 판매가 경제사를 잡았어. 근데 이 과연 내가 12,000원에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가끔 들 수 있잖아요. 너무 싸니까? 아니요, 이게 똑같은 퀄리티여도 리뷰 있는 걸 사지. 굳이 리뷰 없이 나처럼 처음에 올리는 걸 살까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 경쟁 상대로 누구를 잡아야 될지 그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판매할 거에 내가 경쟁 상대라고 그러긴 뭐하고, 내가 참가할 그런 상대에 조금 바꾸면 좋긴 한데, 아직 우리는 초보기 때문에 조금 바꾸는 거는 안 할게요. 그냥 그대로 판매는 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이 판매하는 게 있고
쿠팡은 좋은 게 수요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비싸게 판매한다고 해도 내가 판매할 그 사람들은 충분히 있어요. 판매할 사람이 있게 하는 것도 소싱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상품을 정해오시면 이 가격에 내가 살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 기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피드백으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이 이 정도에 파는데 나는 이 정도 팔아서 마진이 된다면 그 가격에 그 사람 거를 적어 오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근데 말도 안 되게 내가 6,000원을 가져오는데 적어도 내가 마진 보려면 한 1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9,000원에 판다고? 근데 나는 대신 15,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 그거는 알아두시고 내가 참고할 사람 내가 좀 벤치마킹 할 사람은 있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거를 판매하는 게 쉽긴 해요. 근데 그거를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물건을 지금은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완전 초보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여기 1688에 이미지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서 다 적어 보시면서 물건도 찾아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다 적어 보세요. 10개 적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같이 피드백 하는 거 보시면서 내가 어떤 걸 잘못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제가 설명드린 거를 제가 영상에서 데이터 소싱이라고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거에 혼자서 자세히 설명한 게 있거든요. 이 엑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간단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서 똑같이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패션 잡화 쪽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찾아오면 될까요? 패션 잡화도 괜찮고요. 다른 카테고리도 충분히 괜찮아요. 다양하게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제가 설명하기가 편하니까 그냥 패션 잡화라고 만만한 게 한 거고 다양한 카테고리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걸로. 다음 시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해보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것만 해도 시간이 지금 훅 지나가가지고 처음인데 우리가 촬영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힘드시죠? 난 엄청 되게 힘들지는 않은데 그래요? 네. 난 지금 힘들어요. 나는 이게 촬영이 1시간 넘어가면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때가 더 힘들지 않으세요? 소싱할 때는 좀 어지럽더만 눈 부시죠. 몇 시간 동안 막 컴퓨터를 계속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우리 지금 처음 촬영이라서 지금 둘이 어색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조명이 없어서 저는 너무 껌하네요. 검게 나와서 하여튼간 찍어서 연결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너무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 같이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끝낼까요? 아, 명절이잖아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같이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나 끝낼래요, 그냥. 이제 연휴 저희는 시작했거든요. 저는 시작했거든요. 연휴 시작하신 분들 쉬지 마시고 소싱 많이 한번 해보세요. 쇼핑몰은 소싱이 시작해서 소싱으로 끝나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편은 더 재밌게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떨었을 텐데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영상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낼게요.